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제끼고 본인이 7대왕 세조로 즉위한 사건 다 아시죠? 계유정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막까지 알고 계시나요? 조선 왕실의 끔찍했던 비극사 어린 단종의 죽음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의 6대왕 단종은 4대왕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5대왕 문종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친동생이죠. 세종 제위기와 문종 제위기에 문종과 수양대군의 형제 사이는 그게 수양대군의 진심이었는지 연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불어 문종은 풍채 좋고 운동 잘하고 똘똘하고 정치력도 앵간하며 거의 30년간 세자 시절을 겪었을 뿐 아니라 세종 마지막 8년은 문종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이 딴 마음을 품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종대왕과 문종은 수양대군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고 마는데요. 세종은 다 저마다 재주가 뛰어난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문종의 동생들에게 국가 행정 업무를 몇 가지 맡겼답니다. 왕족들은 국가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했던 거죠. 이건 문종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동생 수양대군의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 그 재주를 안 쓸 수가 없다면서요. 국가 업무를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행정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이 권한은 권력으로 커가면서 권력은 또 정치적 지지 세력을 형성하죠. 1452년 5대왕 문종이 제위 2년 3개월 만에 사망해버립니다. 가장 저평가된 왕 문종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종이 빨리 죽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종대왕이 장수해서 문종의 즉위 나이 자체가 좀 늦었을 뿐이고 문종의 아들을 너무 늦게 본 게 문제죠. 문종과 문종의 아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종은 보통 조선 왕들 평균 사망 연령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단종은 여전히 나이가 어렸고 12살에 6대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보통 어린 왕이 즉위하면은 대비, 그러니까 어린 왕의 엄마 쪽 집안, 즉 외척들이 권력을 잡는 법입니다. 그러나 단종의 엄마, 즉 문종의 아내는 단종을 출산하자마자 죽는 바람에 문종이 왕이 되기도 전이었던 세자 시절에 이미 세상을 떠나버려서 단종에게는 외가 쪽 후원 세력이 없었습니다. 문종이 재혼하지도 않아서 단종에겐 계모도 없었어요. 형 문종이 죽고 갑자기 수양대군이 설치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단종에게 정치 후원 세력이 전혀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세종 정권 이래 집현전 학자 출신의 유능한 재상들이 대단히 많이 양성되었고 문종은 이들에게 크게 의지하며 특히 황보인, 김종서, 정분 등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고 눈을 감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정분은 성격이 소극적이라 튀는 걸 싫어해서 성격이 대쪽같기로 유명하고 육진 개척의 주역이었던 백두산 호랑이, 좌의정 김종서가 조선 조정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이후에는 황보인, 김종서 등이 있는 의정부에서 인사 명단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면은 단종은 도장만 찍어줄 정도로 김종서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황표정사라고 하는데 일종의 인사청탁이고 인사권을 왕이 아닌 의정부에서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정책 관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부패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다 하던 일이었고 진짜 썩은 권력가의 비리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였죠. 김종서와 더불어 조선 조정인 미묘한 세력파가 갈리는데 세종, 문종에 걸쳐 왕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그들에게도 정치적 지지 세력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세종대왕의 왕자들 중에서 투톱이 둘째 수양대군과 셋째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이때 김종서는 비교적 성격이 온화했던 안평대군을 가까이하고 수양대군을 멀리했습니다. 김종서가 본인을 멀리하는 걸 알고 김종서가 자기를 멀리하면 조선의 온 조정이 자기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 알고 있던 수양대군은 자기는 권력에 딱히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김종서를 방심하게 하는 동시에 음지에서 지지 세력들을 몰래 키워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양대군의 브레인이자 오른팔이었던 한명회가 있죠. 한명회에겐 홍달손이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하필 그맘때쯤 홍달손이 승진해서 궁궐 수비대 일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단종 제위 1년이었던 1453년 수양대군은 안평대군과 김종서에게 누명을 씌울 알리바이를 조작한 후 움직이기로 합니다. 사냥을 나간다는 빌미로 사냥을 갔다 온 후 야심한 저녁 수양대군은 자기 종 1명과 사냥에 참가했던 무사 3명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때까지 설마 수양대군이 쿠데타니 정변이니 절대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 김종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와 수양대군을 맞이했죠. 김종서는 왜 찾아왔느냐고 물어보자 수양대군은 꼭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어왔다며 편지를 건네주는 게 아닙니까? 김종서가 편지를 펼치고 읽을 때 부하가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김종서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김종서의 집을 나와 홍달손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으로 빠르게 궁궐을 장악했고, 단종을 찾아가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영모 혐의가 있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김종서를 먼저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종이 바보도 아니고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알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모의 잔당들을 토벌해야 한다며 전 대소신료들을 입궐하라는 어명을 내리게 했고,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대소신료들은 그 새벽에 입궐합니다. 한명회는 궁궐 문 바로 앞에 병사들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궁궐 문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황보인 등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을 전부 죽입니다. 한편 철퇴를 맞은 김종서는 아직 죽지 않았고, 정신을 차린 김종서는 새벽에 여장을 한 채 사돈 집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관군이 들이닥치고는 김종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더불어 친동생 안평대군을 유배 보낸 후 사약을 내렸죠. 이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흔히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한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죽인 사건이며 단종은 이로부터 2년 후 폐위됩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견판 이병조사로 되어 단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나랏일은 전부 수양대군이 관할했죠. 이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하루빨리 혼인하고 아이를 낳아야 왕위 계승이 안정적이게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단종의 결혼을 주선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단종의 부인이 정순왕후 송씨인데 단종보다 한 살 연상의 누나였습니다. 비록 강제 결혼이었지만 두 커플 사이가 나름 좋았던 듯합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단종이 13살이었는데 삼촌이 눈 시퍼렇게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공식적인 왕의 일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가끔 어린 나이에 혼자 훌쩍이면은 곁에 있던 궁녀들과 내실들도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단종은 어린 아내 정순왕후 송씨에게도 크게 의지했다죠. 그래도 단종은 은근히 수양대군에게 윤리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혹시라도 수양대군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도덕적으로 욕처먹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그 어린아이가 나름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합니다. 1455년 단종이 15살이 되었을 때 수양대군은 정말 잔인한 짓을 하는데, 이 단종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수양대군은 단종의 최측근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종의 또 다른 삼촌 중에서 이 세종대왕의 6번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이기도 했던 금성대군이 있었는데, 금성대군은 형 수양대군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에게 누명으로 내란죄를 조작하고 금성대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들이 전부 단종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단종의 유일한 직계 가족이었던 친누나 경혜공주, 어릴 때부터 유모 역할을 해주었던 박상궁,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단종에게 할머니 같은 존재였던 혜빈 양씨까지 바로 유배령이 떨어집니다. 왕이 최종 결정권자였기에 단종은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최측근들을 내쳐야 했죠. 사형이 아닌 유배형으로 수양대군이 봐준 거는 배려가 아닌 협박이었죠.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단종은 계유정난을 잊고 2년 후였던 1455년 결국 양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종이 직접 옥사를 삼촌 수양대군에게 건네주죠. 이렇게 수양대군이 7대왕 세조가 되었는데 바로 단종이 강등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왕의 예로서 창덕궁에 모셨고 처음에는 대접 아닌 대접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덕궁에 있는 것도 감금이나 다름없었고 단종은 부인인 정순왕후 송씨와 죽은 듯 숨지겨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고 1년 있다가 세조 폐위 음모와 단종 복위 운동이었던 사육신 사건이 터져버렸죠. 세조는 성산문 포함 사건 가담자들의 팔다리를 찢어 죽였고 그 목을 3일간 효수했습니다.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 영월로 유배를 간 단종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역사서마다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인 조선왕족 실록 세조실록에서는 단종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야사는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 세조가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는데 사약을 건네러 간 의군부 도사 왕방현은 평소 단종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었고 차마 사약을 주지 못하자 이러면 당신만 다친다며 단종이 알아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왕방현이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있자 그 노비가 공을 세워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일화도 있죠. 한편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 송씨는 단종이 영월로 갔을 때 동대문 밖에 초라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부음을 들은 정순왕후는 목 놓아 울었다죠. 당시 정순왕후 송씨의 나이 18살,
그렇게 정순하고 송씨는 80살까지 살게 됐는데 이 60년을 외롭게 살아있던 거죠. 초반엔 그녀를 향한 핍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노비가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신빙성이 좀 의심이 된답니다. 참고로 정순하고 송씨 무덤에 있는 소나무가 영월 방향으로 굽어있다고 하네요. 단종의 친누나 경혜공주도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동생이 비명에 가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도 사지가 찢겨져 죽습니다. 이 남편이 죽을 때 경혜공주는 임신 중이었다죠. 출산 후 경혜공주는 비구니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38살에 눈을 감습니다. 단종이 죽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종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신화와 민담들이 만들어졌는데 하나같이 내용은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잊지 않고 있다거나 세조를 악인으로 만들고 응징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수양대군은 아는데 세조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인식 속에서는 왕으로서의 세조가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에 수양대군으로서만 남아있는 겁니다. 세조의 업적을 말해볼 때도 그 많은 정치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조카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게 바로 역사적 응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